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서 헌정사의 관행이 무너졌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유감을 표현했고요. 또 시정연설문에서는 야당과의 협치라는 표현도 빼버렸습니다. 물론 협력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협치는 정치를 같이 협조해서 하자 뭐 이런 취지가 있겠죠. 협력은 그런 정치가 아닌 거예요. 예, 그냥 힘을 합치자 이런 정도인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니네가 우리 서로 타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채범을 만들어보자 이런 협치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힘이 좀 더 세니까 니는 날 좀 도와라 뭐 이런 뜻이 좀 더 강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필사 변호사님? 뭐 헌정사의 관행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상태가 헌정 사상 있었던 과연 이런 상황이 군사정권 때도 물론 뭐 다른 의미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된 적이 있었나? 네. 그 다음에 뭐 국회 지금 어쨌든 이제 그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국회에 대해서 욕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런 본인은 부인하지만. 예, 부인은 또 부인을 하시던데 이게 네. 왜 부인을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뭔지도 안 말해. 예,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게 있고요. 네. 또 하나 좀 씁쓸한 거는 협치라는 말인데 그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협치라는 말로 민주당 내에서 사실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보면서 저게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접근하는 것이 맞나에 대해서 사실 뭐 지지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협치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언급도 안 하고 계세요. 과연 그 지난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추진했던 업무 방식이나 아니면 국정 운영 방식이 타당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헌정사에 관행이 없다고 관행이 무너졌다. 뭐 국회도 신뢰받지 못할 거다. 어제 반협박성 발언을 그렇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그 전날 압수수색 했죠. 네.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아들도 지금 그 네, 기소의견 송치, 송치했죠. 예. 지금 부인 털었죠. 네. 이재명 대표 정진상 뭐 김용 그 구속했죠. 이러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그 동네에서 그삥 뜯을 때 소위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네. 옆에다가 딱 칼이나 주먹 딱 대고 야 웃어 이거 있잖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예, 그거 아니에요? 딱 그래놓고 오씨 왜 나 대통령이 연설하러 왔는데 너 참석도 안 했어? 웃어야지 웃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당 멱살 딱 잡고. 근데 많이 해본 솜씨예요. 그래서 이게 네? 자연스럽죠? 너무 무서워요 지금. 그러세요? 네. 아니 그런 거지. 딱 붙잡고 야 국민들 앞에 있는데 웃어 이 새끼야. 이러는 거잖아. 오, 새끼야 나왔어요. 근데 네. 안 웃는다고 헌정사의 관행이 무너졌습니다. 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X소리? 뭐 이렇게 저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도 뭐 이 XX 하고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시 반영해줄게. 아이 노딱부터 한대. 뭐 웃어 이거? 야 국민들 본다잉. 웃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 웃는다고 쌩 난리치는 겁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자, 뭐 댓글에 이런 글이 많습니다. 우리도 헌정사에 처음 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자, 더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시정연설 내용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느냐. 18분 좀 넘게 연설하는 동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너무 좋다고 19번 박수 쳤다는데 저는 내용을 들어봐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회적인 약자 편을 들겠다. 아동과 장애인 여성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 뭐 지원을 강화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노인,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예산 줄줄이 다 삭감했고 복지 예산 다 없애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말하고 맨날 이분 행동이 다른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그 국회의원이 저기 행정부 공무원들의 능력을 정말 높이 평가해서 네. 예산은 깎아도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은 강화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는 것인지 어떤 뭐 그런 게 있는 것인지 좀 그런 게 있으면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미 부자 감세 문제 때문에 영국은 예, 네. 영국 영국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영국의 금융 중심 국가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감세하고 다 이런 거 해도 두텁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줘서 전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이걸 왜 지적을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 건전 재정을 위해서 뭐 감사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건전 재정을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작년 예산에 비해서 더 낮춰 잡았다, 네. 더 삭감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건전 재정 강조하면서. 근데 이거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본 예산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 예산 비교 대상은 뭐예요? 본 예산이. 본 예산이죠. 작년 본 예산. 작년 본 예산이죠. 네. 작년 본 예산은 603조인가 그래요. 이번 본 오, 예산이 639조예요. 더 많네요. 더 늘었어요. 어허. 자, 근데 작년 예산 대비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추경 3차례 추경을 했잖아요. 네. 추경 전체를 해서 본 예산 플러스 3차 추경까지를 포함을 했을 때 지금 현재의 본 예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이고머니. 근데 세 번째 추경은 언제 했느냐?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했어요. 그때 그렇죠. 중소기업들, 그 상공인들 지원하겠다 해서 네. 62조 정도 추경했어요. 네. 그럼 1차, 2차는 문재인 정부도 했다 쳐. 그거 다 빼. 그럼 작년 본 예산 300조 남짓에다가 62조 합치면 362조잖아요. 네. 근 370조 정도 되더라고. 작년 본 예산은 309조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도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 말 안 되는 얘기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셔가지고 예. 저분 말이 진짠가 보다 생각하다 보면 내가 바보구나라는 거 알게 되죠. 이게 완전히 뭐 우영우 고래 퀴즈 같은 거예요. 알람은 몇 킬로? 고래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본 예산하고 본 예산 대비를 해야지. 맞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그냥 합니다. 그래서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자, 제가 어제 깜짝 놀란 웃기는 뉴스를 봤어요. 대통령실에서 아껴 쓰겠다고 전구를 하나씩 다 빼놨다는 거예요. 엽차기하고 완전히. 전구를 빼놨대요, 여러분. 전구를. 이 전구를 하나씩 깜깜하게. 왜? 전기값 아끼려고. 와, 내가 진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쓰는 그 돈은 이전한다고 공사한다고 다 쓰고 아직도 비워놓고 가지도 않고 그 낭비는 어디다 두고 세상에 추잡스럽게 진짜 너무 구차하게 전구 하나씩 빼놓고 이걸 아낀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와, 진짜 내가 놀라가지고. 저도 이제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로펌을 하는데요. 제가 로펌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하는 변호사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네. 전기 아껴 써라? 아무리 회사가 힘들어도 네. 커피 믹서 줄이면 안 된다. 이게 회사가 방만하게 돌아가고 하면요. 네. 하면은 사실은 제일 먼저 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신경 쓰는 게 그런 게 보이거든요. 이게 아깝거든요. 근데 그거 줄인다고 크게 줄어드는 거 아닌데 이게 사기는 확 떨어집니다. 지금 와닿으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이거 국정 운영에 있어서 뭐를 줄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효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이 그냥 작은 그냥 구멍가게 유지하는 마인드로 구멍가게 오너 마인드로 뭐 커피 믹서 줄여야지 뭐 이런 식의 지금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보시면 신문에 기사 이런 게 나와요. 대통령실 화장실 전구도 절반 뺐다.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고 있다. 휴지도 줄였다. 변기에다가 이제 벽돌 넣습니다. 네, 물 아껴 변기에다가 벽돌 쓰겠다고. 넣습니다. 자,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용산, 청산의 복도, 화장실, 창고 등 이 비업무 공간에 설치된 전구를 절반가량 제거했고 업무 시간 실내 조명 30% 절감 조치. 업무 시간에 실내 조명을 30%를 절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간들의 전략 사용을 상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구 빼는 행위를 했다. 얼마나 알뜰살뜰한지 참 기가 막혀서. 사실은 그런 쇼잉도 아유. 국정을 하면서 필요할 때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프랑스 총리가 갑자기 폴라티 입고 네. 두꺼운 잠바 입고 막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게 올겨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모두가 예상하기 때문에 네. 우리 스스로 조금 이렇게 에너지 절약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존에 다른 것들을 큰 거를 하고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아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관저 이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청와대에 잘 있었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돈은 몇 조씩 써대면서 그러니까. 전구 줄이고 화장실에 벽돌 집어넣게 생겼는데 지금 변기에다가. 게다가 변기가 2천만 원짜리래요. 예, 거기다가 벽돌 하나 집어넣는 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쇼잉도 좀
프로들 좀 하면 안 돼요? 좀 아마추어들이 그 무슨 동네 그 조그만 그 주민센터 주사들이 그 야 뭐 아껴라 뭐 전구주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죄송합니다 주민센터 주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야, 누구는 2천만 원짜리 변기에 앉아서 볼일 보고 누구는 휴지도 없어가지고 한 칸 두 칸 이렇게 세어가면서 써야 되는 거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유. 항상 우리 할머니가 4칸만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그 집은 하셨어요. 낫네. 우리 집은 3칸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5칸은 써야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실 하는 말,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말까지 처리돼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나는 민주당이 협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도 들으면 또 뭔가 통과시켜줘야 되는구나. 뭐 지난도 또 얼마 전에도 통과도 뭐도 시켜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당 야당 바뀐 것도 같고.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참배를 했습니다. 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니까 찾아간 적이 있었지만 다른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뭐 두 가지인데 네.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2말 3초 지지율이잖아요. 네. 2말 3초, 네. 20% 후반에서 30% 초반. 요거라도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구 경북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박정희 씨에 대한 이 향수를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게 있는데, 네. 하나는 이로 인해서 10월 26일이 탕탕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있다가 흔히 얘기하는 탕탕절이구나라는 거를 국민들이 다시 떠올리게 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 어차피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야, 역시 저 사람이 그리워하는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이것도 좀, 제발, 저는 비상 민생 경제 대책회의 80분간 생중계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무슨 안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지. 안 하는 게 나아. 저는요. 가만히 좀 있어요. 가만히, 제발. 그 말 안 듣겠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여기 참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이 들까? 박근혜 씨는 무슨 생각이 들까? 자기를 집어넣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묘소를 참배한다? 이건 완전 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쇼죠. 쇼도 유치원 나를 집어넣은 바로 그 사람이 아버지 묘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묵념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가요? 그 심정은? 지금은 이제 박근혜 씨가 나와 있지만 박근혜 네. 씨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도 아마 사당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거기 찾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이 나왔었는데, 네. 기념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내가 당신 딸 집어넣습니다라고 인사하러 온 거 아니냐는 말이 돌았거든요. 비아냥거리가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물론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보수 결집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떤 생각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현재 좀 적절한 방식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인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300 화이팅이라는 닉네임의 분의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질문 좀 한번 해드리고 싶다는 것 같아요. 자, 노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욕한 것도 기억 못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 잘 모른다고 말한 게 죄가 됩니까? 이건 왜 죄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대통령실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님은 맨날 이렇게 계획이 없다고 하시고, 사실 참배하면 안 되는데 부적절한 데 가서 하시고, 본인의 기존 행동을 다 모순적인 행동을 막 아무렇게나 하시고, 그래놓고도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저는 이런 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인지 부조화가 전혀 없는 분이다. 자, 그런데 어저께 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다기보다도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국감 하루 앞두고 돌연 사임했는데, 사임하자마자 또 그 자리에 딱 똑같은 차장검사 출신 김앤장 변호사가 그 자리에 갔어요. 옛날에 신원수 씨도 김앤장 출신이었는데. 자, 그러면서 조 실장의 사임 배경은 인사 갈등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인사 갈등 플러스 국정원의
국감에서 발표한 내용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경질성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그 시기, 방법, 이유 모든 것이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예, 납득하기 어렵고 설명이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막 어제 막 무슨 이런 일이 있지 하다가 이거 나라 꼴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진짜 진심 진짜 어린 걱정. 걱정을 왜? 왜? 아니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네. 이렇게 엇박자를 낸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이 국내 최대 정보기관입니다. 네. 국내 사찰, 국내 수사는 못하게 돼 있지만 네. 해외 정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어제 국정원장이 진짜 감정 하나 안 실린 발언으로 정말 드라이하게 팩트를 전달한 거를 통해서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를 한 방에 엿을 먹였어요. 빅엿을 선사했어요. 맞아요. 네, 빅엿을 선사했어요. 그 다음에 소위 파워 엘리트들 간의 갈등도 있는 그대로 노출했어요. 맞아요. 예, 인사가 이거 있었죠.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제 그 조상준 이 양반도 그렇지만 얘기했던 게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들어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확인해 봐야 돼요. 월북이라는 것이 이 SI는 북측 걸 감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월북이란 말이 북측의 평가인가 아니면 이대준 씨의 발언인가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데 북측이 그렇게 평가할 만한 정황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대준 씨가 직접 저 여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야기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는 얘기를 우리가 감청했을 수도 있어요. 야, 더 황당한 건요. 국정원에서 SI 정보를 받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월북이란 말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어. 차마 SI 정보는 거짓말이나라고 못 건드리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샥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예. 이 뻔뻔한 감사원과 이 여당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어선 없었다. 네. 휴민트 없었다. 휴민트 없었다. 그다음에 그 국정원이 먼저 표류 사실을 안 게 아니다. 합참에 보고를 받아서 보고였다. 우리는 알았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 감사원의 그 불법적인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아주 다 틀린 거잖아, 다 꼼수로 틀린 거. 했던 이거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검찰에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하고 압수수색하고 김홍희 구속하고 이 해경청장 다 구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을 한 방에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IRA 우리는 다 보고했어. 다 모든 부서에 전파했어. 니네가 안 했잖아. 니네가 안 했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쌍방울 외화 반출 없었다면서요.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거 경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다 빅엿을 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이거를 상황에서 조상준 조상준이 실장이 그만뒀어요.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 완전히 네. 일을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지금 네. 나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뭐 와병설, 개인 비리설, 그다음에 음주운전설, 뭐 여자 문제, 음주운전설, 뇌물. 뭐 네. 등등등등이 있는데 다 거짓말이야 내가 봤을 때. 그다음에 방법은 대통령한테 직접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얘기는 대통령한테 직접 낸 게 아니라 대통령 경질이지 경질. 대통령이 경로 잘하는 대통령께서 경로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서 가서 사표를 받아왔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요, 좀 큰 약간 이제 멀리서 좀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그 지난 정권에 권력기관 개혁에서 초점이 었던 건 잘 기억하시겠지만 검찰이었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대표적인 검찰 개혁이 권력기관 중에 하나가 국정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정원은 원래 지난 정권에서 사실 저기 개혁 순에서 밀렸던 곳이고 그걸 국정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그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건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인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이제 그 국민힘으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면서 국정원은 이게 지금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 정권이 검찰에 밀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국정원이 한번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는데 지난 5월에 한번 발끈했어요. 네. 그럼요. 그게 그 장제원 의원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인사검증을 지금 법무부에 줬잖아요. 그거를 이 법무부가 아니라 국정원이 관여해야 된다는 식으로 한번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묵살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서 행동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의 위상이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
뭡니까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안건 이런 것 이런 저기 뭐 감사원이 됐던 그 경찰이 됐던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국정원의 정보나 이런 기능 같은 것들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기조실장이 와가지고 억지로 장악하려고 했었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결국 국정원이 튀어나가는 걸로 네. 보이거든요. 이거는 국정원이 지금 공식적으로 엇박자를 내는 건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국정원이 원래 검사들로부터 이렇게 모욕당한 거를 못 참았을 거예요.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국정원장 3명이 전부 다 감옥 갔잖아요. 2명이 가고 1명이 안 갔나 하여튼간에 네, 그랬죠. 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생각납니다. 처음에 국정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서훈, 박지원 다 고발했던 거.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뜨악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국정원장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지시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냐면 대통령실은 저는 그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랬는데 그랬더니 지금 김기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승인받고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말 들었을 때 헐. 국정원장이 보험 들었다 그랬어요. 나는 이 정권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니 나를 좀 빼달라. 나는 힘이 없다. 이 말을 우리에게 읍수한 거다. 라고 우리가 그때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한번 잠깐 나는데 이번에 태도를 보세요. 국정원장의 태도를. 자기는 기조실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기조실장은 위에서 오다가 내려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자기는 지켰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국정원장 앞으로 또 이 자리 얼마나 오래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조금씩 날아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내부에서는 어쨌든 그나마 국정원장하고 지금 국정원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다. 김기현 국정원장은 원래 외교하고 외교였잖아요. 안보, 네, 외교 안보통으로 안보잖아요. 해서 네. 사실상 뭐 국정원 내부 발탁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국정원 내부에서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요. 조상준 기조실장은 뭐 차장검사 출신이죠. 네. 우동훈 좌상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좌우는 바뀔 때도 있지만 네. 측근이란 말이에요. 이제 가자마자 근데 뭐를 했느냐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1급 다 잘라버린 거. 27명 전부 다 대기 발령시켰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감찰기획위원이라는 직책에 보직에 없는 직책을 만들어서 검사 출신들 파결받아서 내부 감찰을 했어요. 국정원.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접수하려고 한 거죠. 네. 접수하려고 근데 했다가 결국은 망했죠. 잘 안 된 겁니다.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사건. 자, 요 얘기도 또 이번에 새로 들어간 기조실장이 또 맡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유권 해석 관련해서 감사원이 자신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이러이러한 공문을 보내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라면서 본인은 결백을 주장한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유죄 확정된 케이스도 있고 한데 네. 사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괴롭혀서 나가라 해서 안 나가면 그렇죠. 괴롭히는 구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수사도 진행을 하고 지금 추가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죄 확정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하는 게 도대체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수사기관을 내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아무도 그 법원으로 보낼 수 없어라는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도대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근데 이 정권은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다 모든 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저는 그 밑바닥에 이분들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순수한 열정. 대한민국을 부패한 종북 주사파 집단으로부터 구원하겠다. 싹 밀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지지율 상관없고 지지율이 빵이 돼도 내가 이 일은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써 몇 달 전부터 서초동 발로 해서 5.16 군사혁명으로 군인들이 5.16 군사혁명으로 대한민국을 한번 갈아엎었듯이 검찰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종북 주사파 부패한 이재명을 향해서는 부패,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용공,
부패한 종북 주사파 무리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겠다. 아래에서부터 정치판 싹 갈아엎겠다. 이런 검찰 생각을 하는 혁명을 거예요. 통해서 이런 예. 얘기였죠. 예. 그런 순수한 열정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이제 뭐 이게 지난 정권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거 수사하면서 이쪽은 왜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 이걸 보면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권력자가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어떤 일을 해도 사실은 처벌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지난 정권에서 왜 이거를 검찰 개혁을 그렇게 뭐 매체됐는지. 논란이 많은데 불구하고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자, 좋겠어요.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몽땅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뭐 자기네는 이제 조금 분리시켰다고 난리를 쳤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무슨 짓을 해도 자기네들을 봐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소를 안 하면 되는 거고 자기네들이 기분 나쁘고 뭔가 좀 하려는 사람은 막 탈탈 털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만들어서 기소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검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래서 그럴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그래서 검찰이 그런 권력 가지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걸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다. 이걸 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됐고요. 정진상 씨는 출국 금지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목이 여기까지 바짝 조였습니다. 자, 이 수사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두 명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요. 확실한 물증 없이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검찰은 정말 각성해야 된다. 이런 비판적인 취지를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이거 뭐 옛날 버릇대로 하는 거지 지금. 그 사실 어제 이제 저는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뭐냐면 진술이 일치한다. 언론에서 이제 받아쓰기 엄청 하잖아요. 네. 진술이 일치한다. 누구 진술이 일치하냐? 유동규, 남욱, 정민용, 유동규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 어유 세 명이 일치하니까 맞는 말이겠죠. 물증은 아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메모가 있다. 돈가방이 나왔다. 어제 하나 더 나온 얘기는 네. 돈가방. 그거 약간 그 돈가방 얘기 나오니까 그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건과 관련해 가지고 네.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고속도로 옆 하수구에서 서류가 나왔다. 맞아요. 그때 기억나요. 라고 막 들고 그 서류 가방 흔들었던 그거랑 뭐가 달라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그것도 안 나왔거든요. 나왔죠. 예. 옛날에 나왔던 거 도로 갖다 놓은 거밖에 갖다 없었어요. 놓고 그 다음에 네. 어제 또 보도에서 다 단독이야. 이거 전부 다 검찰이 지금 주는 검찰이 거잖아. 주고 있어요. 검찰이 하나씩 네, 다 주잖아. 네. 다 단독하는데 자 보세요. 정진상 출국 금지. 이건 정진상도 몰라요. 출국 금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외 나가려고 공항 가가지고 가서 여권하고 표 딱 내밀는데 당신 지금 출국 금지입니다. 이렇게 알아요. 그렇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렇지, 안 알려줘요. 근데 이걸 누가 언론에 뿌렸어요? 검찰이 뿌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용 부원장 지금 집 어떻게 샀는지 자금 추적한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여의도 야, 집은 뭐 와이프랑 어쩌고저쩌고 다 네. 나왔다면서요. 예. 뭐 묵비권으로 저항하여 지방선거 자금까지 수사 확대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느냐. 묵비권이 왜 저항입니까? 국민의 네. 기본권이에요. 그걸 네. 저항으로 인식해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까지 수사 확대. 이런 게 별건 수사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하는데 언론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주는 대로 그냥 받았어. 그러니까 요즘 언론 단독에 너무 미쳐가지고. 이상해. 너무 이상해 요즘 언론들. 언론- 그게 단독이라는 게 뭐야? 단독 취재가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들었어. 아니, 나한테만 소스를 줬어. 이 얘기잖아. 옛날에 기자들은 그렇게 주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이런 걸 좀 따져가지고 기사화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데 요즘에 그냥 주면은 자기네들이 무슨 워드 프로세스야? 그냥 주는 대로 녹취된 것처럼 짜자자자 써가지고 그냥 내보내니. 참 그리고 단독이야. 이해가 안 가. 자, 거의 그것도 그리고 제가 어저께 웃겼던 것 중에 하나는요. 유동규 씨가 갑자기 이제 막 진술을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왜 바꿨냐? 했더니 뭐 김문기 씨를 모른다 그런 데서 뭐 좀 황당해서 배신감 느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지금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걸 조사해봤는데 안 나오니까 허위 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제 이것도 저희 내피셜입니다. 자,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랬는데 유동규 씨한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말을 바꿨습니까? 정말 김문기 때문입니까? 어쩝니까? 물어보니까 검찰이 너무 훌륭하더라. 수사를 너무 잘하더라. 그래서 내가 마음 감동받아서 말을 바꿨다. 진술을 바꿨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어떤 피고인 피의자가 그런 말을 하죠? 그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본 영화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소리고요. 도대체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는. 그게 뭐 사실 뭐 배신감 느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시기적으로도 안 맞지만 안 맞아요. 시기적 하나도 안 결정적으로 맞아요. 안 맞긴 하지만 아마 저기 내부 아마 그 자기가 이제 진술을 바꿈에 있어서 바꾼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분을 갖다 붙인 것 같긴 한데 붙였으면 좀 일관성 있게 하시던지 네. 그 사실 좀 납득이 가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는 지금 이 내용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네. 좀 신하시 변호사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관련 내용들 자료들 이거든 사실 전부 검찰에서 뿌리는 겁니다. 맞아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조국 장관 때도 그랬었어요. 네, 똑같은 패턴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저한테 막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냐? 뭐 이 정도면 뭐 할 수 있냐? 지금 이렇게 되면 뭐 구속이 되는 거냐?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까지 가는 거냐? 모릅니다. 대답을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는지 진술이 정말 일치하는지 뭔 진술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이나 반론도로 같은 건 전부 제대로 보도되지 않거나 아예 마이크를 대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 계속 뉴스만 보고 있으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맞게 다 맞춰서 모든 것이 다 그런 말을 하니까. 예, 맞춰서 하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자료는 지금 이 정보는 전부 한쪽에서만 나오는 정보고 한쪽이 유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증거고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다리는 게 맞겠다. 좀 신중하게 보자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태도가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검찰 수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중에 또 국정원에서 어제 그래도 하나는 좀 제껴줬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그런 거 없었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곧바로 민주당에서 내려와라 막 이런 얘기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건 성공을 해버리는 셈이 되는 건데. 성공 못했어요. 그래요? 정성호 의원이 이거 이재명 퇴진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다. 우리 단일대로 할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을 해줘서 그렇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 지금까지 누구예요? 서른. 그것도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근데 물론 서른 의원의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다. 근데 나가서 이런 일을 초래했으니까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거기까지만 딱 얘기를 했어. 그것도 그것도 뭐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김혜영 전 최고. 김혜영 언제적 김혜영이에요? 잊혀진 지 오래된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니까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예. 저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걸 계속 할 거예요. 이관계, EJ를 계속 쓸 겁니다. 계속해서 이재명과 당을 분리해라. 야당은 역할이 있다. 이재명과 우리도 야당을 걱정한다. 라고 하는 식의 뭐 보수 패널들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민주당은 국정의 파트너지만 범죄는 그대로 둘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빠른 소리를 할 텐데 지금 그게 분리가 돼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이거는 그쪽에서 잘 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하여튼 간에 여러 군데서도 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는 거지 우리가 찍어내기 무슨 공작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 번에 경선 때도 이낙연 전 대표 측하고 이재명 대표 측하고가 좀 서로 이제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 측에서 계속해서 그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을 많이 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 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미련을 못 버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야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계파가 다른 거니까 계파 이익이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다 주판을 굴리고 계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정치인이니까. 네. 근데 지금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공격은요. 이재명 대표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네.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표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대표가 돼서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른 식의 공격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 한 명이 개인적인 문제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물러나면 민주당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특히 뭐 민주당 정치인들이 제대로 판단을 해서 그걸 민주당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고 네. 그래서 좀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태 강원도지사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출신 대통령과 강원도지사도 검찰 출신이니까 어쨌든 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러면서 이번에 이 김지사 사태, 레고랜드 사태 여기 대해서 지금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을 말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전에 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유능하다, 잘한다, 보수가 잘한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정말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항상 해왔고 선거 캠페인에서 경제는 우리가 잘한다. 그리고 안보는 우리가 철저하다. 안보의식 철저하다. 네. 근데 안보도 경제도 무지하고 무능하다라는 게 있는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경제학자들이나 현장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 현장에서 PF하는 분들, 뭐 저도 각각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쭉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지식이 맞는지, 제가 분석하는 게 맞는지 쭉 물어보니까 알고는 못할 짓이다. 모르니까 이런 짓을 했다.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이런 파장이 일어날 거야를 알고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이런 알았으면 못한다? 이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오직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니까 그냥 확 질러버렸어. 무식하게. 예. 그리고 무지와 무능이에요. 지금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네. 보수는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걸 스스로 폭로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 추경호 10월 14일 날 미국 워싱턴 가고 소위 한국 투자유치 로드쇼 갔잖아요. 네. 거기서 외신 기자들이 물었잖아. 이거 문제 없습니까? 한국 금융시장 문제 없습니까? 괜찮다면서요. 괜찮습니다. 그거 뭐 중앙정부에서는 대책 없습니까? 강원도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망가뜨린 걸 모르고. 그래서 저는 김진태,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다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고 사퇴만 하면 뭐합니까? 또 후속으로 다 검찰 라인들 쫙 올려놓을 텐데. 아휴 모르겠어요. 자, 요것도 하나 여쭤보죠. 이른바 레고랜드발 돈맥경화라고 부르죠. 돈맥경화. 돈줄이 막혔다. 돈맥경화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도미노처럼 지금 아주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들 부도가 지금 줄줄이 예정돼 있다는 건데요. 진퇴양난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예요. 검찰 출신들이 결국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데나 칼날 들이대고 자기네들만의 아집에 쌓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자체를 너덜너덜하게 거덜내고 있다. 이게 지금 세간의 평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가 망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사실 경제 총체적으로 아니에요? 다 망치고 있는데 경제만이 아니다. 많이 아니라 망치고 있는데 현재 가장 큰 이슈가 경제인 거고요. 경제 특성상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 얘기들을 했고 워낙 요새 현안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사실 지금 그 레고랜드 사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근데 왜 이거 감사하자고 안 말해요? 감사는 그렇게 쓸데없는 감사 막 그러니까 하면서. 지금 제가 사실 민주당 쪽에서 답답한 게 물론 좀 현안도 많고 민주당에 대한 직접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민주당도 이거를 파야 돼요. 뭐 이걸 진상조사단은 만들었다. 예, 이거 아니 만들었죠. 사실 이게 저기 뭡니까 레고랜드 그러니까 그 사태가 지금 된 거는 한 달이 넘었거든요. 네. 부도 디폴트 선언한 건 사이에 그리고 2주 정도 지나고 아까 말씀한 외신뉴스 문제 정도만 사실 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거의 얘기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물론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나 아니면 그런 야당 탄압 같은 것들은 당연히 제대로 대응하는 게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치고 나가서 이거를 바로잡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추궁하고 해결책을 같이 논의하는 게 사실 필요한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잘. 이제 뭐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돈맥경화, 이제 돈이 안 돈다. 일반적으로 유동성 위기다. 네. 그게 맞죠. 현실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채권 시장에 쪽박을 깼다. 시장 자체를 지금 아래에서부터 흔들어 버린 사태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당장 사실 그 50조 플러스 알파 일요일 날 발표했을 때 월요일 날 채권 시장이 살짝 안정화되는 듯 했지만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서 계속해서 불안정 상태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보 사태 IMF 생각해 보면 한보가 하나 무너지면서 도미노처럼 주르륵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 전 세계 경제 그
그 투자자들이 봤던 건 보잉이 무너지면 전 세계에 지금 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의 도미노가 무너지면서 주르륵 연쇄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네. 지금 당장 이 첫 번째 도미노가 어디가 될 건지를 예의주시하고 그걸 막아야 돼요. 도미노 무너지지 않게 손을 탁 갖다 대야 돼요. 이런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야당이고 어디고 간에 현실적으로 이런 대책들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네. 저는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거 좋아요. 네. 진상조사보다 더 급한 건 뭐다? 금융위기를 차단하는 긴급한 대책을 내놔야 되고요.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라도 막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금리가 겁니다. 지금 금리 높은데. 오르고 물가가 네. 오르나요. 근데 네. 금리가 오르고 심지어는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올라도. 일단 도미노가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서 듣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딱 10초씩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의혹 제기했던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청담동 술집 관련된 의혹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른다. 추가 증거 필요할 것 같아요. 확인해. 저도 추가 증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이 말은 다 하는데요. 당연히 전제고 뭐 당연한 그 위에 거고. 그 위에 예, 뭐 근데 뭐 몇 군데 정황이 나오던데 그 술집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 35명 먹으면 돈 얼마나 뭐 이런 거 나와 저한테 제보해 그렇죠? 주더라고요. 어허. 한 3, 4천 원 나온대. 3, 4천? 그거는 현금으로 계산했을까?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나온다는 얘기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